자, 관동별곡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사예요. 예, 송강 정철이 썼던 가사인데, 와, 이 정철 형님, 술꾼입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 치고 뭐 나쁜 사람 없다라고 하는데, 제목부터 일단 좀 읽고 가죠. 예, 관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태백산맥 동쪽이란 뜻이에요. 네, 태백산맥 동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요거는 네, 그래서 강원도 지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강원도 지방에서도 영동이라고 얘기하죠. 강릉이 있는 그 강원도 지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별곡으로 쓰여져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가사문학이고요. 그래서 가사문학인데, 가사문학은 사사조, 네, 사음보 연속체로 쓰여진 겁니다. 형식적인 특징은 좀 기본적인 용어를 좀 알아두고 가자라고 하는 거죠. 별곡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 만화 컷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자, 강호의 병이 깊었는데 출제 포인트는 빨리 좀 짚죠. 네, 강호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나타내는 겁니다. 체크하고요. 요거 대유법이에요. 부분적인 걸로 해서 네, 나타낸 거고, 만약에 첫 번째 파트에서 병이라고 하는 거죠. 네, 병이 사랑하는 마음이 병처럼 깊다라는 의미인데, 이 사랑하는 마음이 깊다, 병처럼 깊다라고 하는 요거를 네, 연하지병 또는 연하질병이라고도 얘기해요. 또 천석고황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천석고황, 자연을 사랑해서 마음에 병이 들 정도다라고 하는 거에 관련된 한자성어예요. 그 다음에 듀님에 누웠더니로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은거지 창평이라고 되어 있죠. 이 정도의 단어 뜻 체크하면 됩니다. 전남 창평이에요. 다음, 관동 800리의 방면을 맞디시니라고 해서, 방면을 맞디시니라고 하는 관찰사의 직분을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즉, 유배에서 풀려나는 거죠. 그래서 유배에서 풀려나는 상황이라는 점. 그래서 여기 방면이라고 하는 것은 방면지임의 준말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관찰사의 직분을 맡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빠르게 넘어갈게요. 다음, 밑에 칸으로 넘어갑시다. 너무 길어서 좀 짧게 해볼게요. 자, 어와 성은이야 가도록 망극하다라고 해서 성은 동그라미 치고요. 이 작품의 성격이 나타나고 있죠. 유교적, 연군지정, 뭐 이런 것들 좀 빨리 체크해 봅시다. 스피드하게. 그래서 성은을 얘기하고 있다 해서 유교적인 사상이고요. 그 다음에 연군지정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임금님의 은혜란 뜻이에요. 성은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연춤은 들이다라라고 하는 건데, 요것이 이제 그 관찰사로 가기 전에 서울 지방으로 올라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과감한 여정의 생략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일단 네, 전남 창평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가 관찰사직을 받으려고 이제 한양 땅에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체크해야 될 건 뭐냐면, 성은이 망극하다라고 해서 여기 쭉 왔죠. 그 다음에 하직구 물러나는데, 여기에서 요 사이에 여정의 과감한 생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정의 생략이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궁궐문에 들어갔다가 임금님 뵙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빼고 바로 튀어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정의 과감한 생략, 경해남문 바라보며 해서 들어갔는데 바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냐면 네, 화자의 심리를 암시하는 거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화자의 기쁜 심리 때문에 그냥 중간을 다 건너뛰어버린 거죠. 그래서 다 건너뛰었다. 그래서 화자의 심리를 암시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정에 있어서 생동감을 느낄 수 있어요. 네, 생동감을 높여주는 표현에 해당이 된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동감을 높여주는 것을 굉장히 간결한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말 바꿔서 간결한 표현으로 낼 수도 있어요. 다음, 옥절이라고 하는 것은 관찰사의 신분증이에요. 예, 단어 뜻만 이렇게 체크하면 되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죠. 그래서 한 행의 컷당 이 정도로 진행을 할 거예요. 괜찮죠?
괜찮죠? 네, 그러면 빨리 볼 수 있어요. 네, 관동별곡이 많이 좀 힘들게 하죠, 우리를. 그래서 요 정도로 와서 요 윗부분. 자, 평구역부터는 이제 부임 여정이 시작이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평구역 어쩌고저쩌고 시작하는 요 부분부터 슬슬 뭐가 시작이 된다? 부임 여정. 이제 관찰사로 가는 이제 궁궐을 떠났으니까 부임 여정이 시작이 된다. 관찰사의 임무로서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평구역에서 부임 여정인데, 자, 핵심은 여정이 시작이 돼요. 이제 공간의 흐름이죠.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의 흐름이 시작이 된다라는 점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평구역부터라고 시작이 되는데 나중을 위해서 미리 좀 시작해 볼게요. 공간의 흐름인데 이 공간의 흐름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컴포넌스 여기다 해놓을까요? 일단 전반부는 부임 여정의 전반부예요. 네, 전반부는 육지 또는 네, 산의 여정이죠. 네, 산의 여정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로 가면 이제 강릉, 경포, 저려 정문, 저울시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거기는 네, 바다의 육지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여정이 나타나는데, 자, 육지의 여정은 시적화자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관리로서의 임무. 그래서 네, 관리로서의 임무, 선정의 포부를 나타내요. 선정의 포부를 드러내면서 공인의 면모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이 후반부에 가면 선정의 포부가 아니라 네, 신선이 되고 싶은 신선에 대한 욕망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요거는 개인적인 어떤 면모를 앞세워서 나타내 술이 취해 있는 상태예요. 요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요 갈리는 부분에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바다의 여정이야, 여기까지가 육지의 여정이야. 선생님 어디부터 시작이죠? 평구역 기억하세요? 그 차원으로 저기 한 거고, 다음 말을 갈아타서 흑슈로 가고요. 근데 번호를 처음에는 좀 매기지만 자, 섬강은 어디매요? 티악이 여기로다서 티악은 원주예요. 치악산이죠. 그래서 임금님 생각이 이제 좀 나기 시작하나요? 네, 부임 여정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 다음 이제 소양강으로 넘어가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관동별곡. 네, 소양강 나리물이. 자, 소양강에서 흘러가는 물이 어디로 흘러든단 말인가? 어디로 흘러서 도착한단 말인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소양강이 지금 몇 번째? 4번인가요? 5번인가요? 네, 5번이죠. 그래서 소양강 특징적인 부분만 좀 기억하세요. 우리 하면서 좀 번호를 매겨 놓을 거고, 그래서 어디로로 흘러든단 말이고 라고 하는데, 자, 어디로로 가는데 여기서 유추를 한번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한양으로 갑니다. 한양으로 흐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양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한다? 연군 지정이 드러난 부분이에요. 소양강 부분에서 연군 지정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에다도 써놨는데, 여기 소양강 부분 네모칸 치고 여기에서 연군 지정, 네, 체크해 둡시다. 연군 지정, 네, 체크. 임금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연군, 그리울 연자, 임금 군자니까. 다음 고신거국은 임금 곁을 떠난 외로운 신하라는 단어 뜻이니까 그대로 해석을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고신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다? 시적 화자인 정철을 가리킵니다. 누구를 가리키는지 한번 체크를 할 거고, 백발이라고 하는 거죠. 우국 충정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우국 지정이라고도 얘기하고요. 흰머리죠. 그래서 백발이라고 하는 것은 걱정인데, 자, 첫 번째는 요게 흰머리라는 뜻이에요. 네, 흰머리라는 뜻이지만 요거는 나라를 걱정하는 거죠. 나라를 걱정한다라는 걸로 해서 요거 우국지정이라고 하는 한자 성어를 볼 수가 있겠네요. 이번 시험 범위에 만약에 관동별곡이 끼어 들어갔다, 한자 성어 무조건 한 문제 이상 튀어나와요. 예, 한자 성어 문제는 반드시 튀어나온다. 다음 카트로 넘어가시죠. 자, 이렇게 소양강에서 임금을 생각하고 나라를 걱정했어요. 굉장히 유교적인 면모죠. 관리의 면모가, 공인의 면모가 나타나요.
다음 이제 동주밤 개우세화로 넘어가죠. 그래서 동주라고 하는 것은 철원지방입니다. 그래서 철원지방에 가서 밤을 꼬박 세웠대. 그래서 동쥐라고 하는 것이죠. 여정입니다. 6번이죠. 북간경에 올라갔어요. 네, 7번이고요. 네, 이제 메모하지 말고 저렇게 번호로 매겨둡시다. 삼각산 제일봉이 그죠? 함하면 베리로다. 삼각산 제일봉이 웬만하면 보일 것 같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북간경이라고 하는 여 부분이 있죠. 네, 여기에서 가니까 올라가니 밤을 새웠어요. 여기에서 북간정으로 갔어요. 그래서 여기 북간정에서 느낄 수 있는 거는 나그네의 객수가 느껴집니다. 객수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행하는 사람이 낯선 타지에서 느끼는 외로움이겠죠. 그래서 다른 말로 객창감이라고도 얘기해요. 여행 가서 낯설고 외롭고 쓸쓸한 거. 그 다음 삼각산 대일봉은 어딥니까? 바로 한양 땅을 의미하는데 한양 땅을 의미했다. 이것도 연군지정. 소양강과 북간정이죠. 북간정에서는 연군지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연군지정. 자, 궁왕 대걸터의 동주가 철원지방이죠. 궁왕 대걸터니까 궁의 왕이에요. 궁왕은 궁의 왕이죠. 네, 궁예가 대걸터에 오작이 지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까마까치가 지적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뭡니까? 폐허가 된 거죠. 오작이 지적이, 까마까치가 지적인다라고 하는 것은 네, 폐허가 된 겁니다. 폐허가 됐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자, 궁왕 대걸터라고 하는 요 단어 대걸터 요걸 보면은 뭐를 생각해야 된다? 바로 인생무상, 무상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감이라고 해서 나라가 망해서 슬프면은 그거는 뭡니까? 나라가 망해서 인생무상의 또 다른 이름 맥수지탄이라고 얘기를 해요. 맥수지탄. 네, 갈까요? 개인적인 무상감을 느끼면 그건 인생무상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또는 인생무상으로 가끔 개인으로 볼 때 인생무상으로 내기도 합니다만 맥수지탄이 좀 더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천고의 흥망을 안 한다, 모른다 해서 이 흥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맥수지탄과 관련이 되는 한자 성어다, 관련 정서다라고 보면 되고요. 다음 넘어갑시다. 이제 북간정에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밑으로 가니까 회양 내 이름이 마추와 가찰시고 해서 회양은 8번이죠. 여정의 흐름에 따라서 잘 정리하는 것이 관동결곡은 기본이에요. 그런데 아마 외우기는 힘들 겁니다. 해서 특수한 키워드를 갖고서 이러한 정서가 있다는 걸 보고 다른 작품과 매칭됐을 때 어떠한 정서일지를 짐작하면 되는데 연군지정이 아마 출제 포인트가 될 거예요. 연군지정, 임금에 대한 그리움이죠. 임경업전하고도 연결될 수 있잖아요. 임금에 대한 충성심, 우국지정. 그래서 저 부분이에요. 아까 이 부분에 그 앞부분에서 고신거국의 백발도 하두할시아가 임경업전하고 연결될 수가 있어요. 됐죠? 자, 다음 갑시다. 그래서 그런 별표들은 나중에 일단 알아둬야 되니까 회양이라고 하는 건데 회양이라는 것이 중국에 있는 땅 이름과 마침 비슷하구나라고 하는데 여기서 급대양유 풍채인데 급대양유가 누구냐? 바로 인간으로서 선정을 베푼 거예요. 그래서 급대양유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선정을 베푼 사람이거든요. 선정을 베푼 사람인데 자, 여기에서 뭐가 나타난다? 자, 선정을 베풀었다라는 급장유 여기 있죠. 풍채를 다시 펼쳐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시적 화자, 정철이죠. 화자의 선정의 포부가 나타나는 겁니다. 선정의 포부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 선정의 포부를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은 공인의 면모, 공적인 공인의 면모,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죠. 또는 어떤 관리죠. 그래서 선정의 포부, 공인의 면모 또는 관리의 면모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게 변해요. 바다의 여정에 갈 때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